사이다 무비튼.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여자친구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버님의 여자친구인 예지가 시댁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예지는 아주버님의 여자친구이기도 하지만 학창시절엔 남편과 선후배 사이였다고 한다. 처음엔 아주버님이 집에 있을 때 간간히 놀러오는 정도였지만 남편과 점점 친해지더니 아주버님이 있건 말건 들락거리며 남편과 찰싹 붙어있기 일쑤였다. 그러더니 어느새인가 당연하게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니 자고 가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예지씨에게도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고 남편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예지의 편을 드는 게 아닌가. 게다가 내가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건 예지의 성격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이 없을 때 예지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했더니 선배, 언니가 저보고 다시는 오지 말래요. 라며 뻔히 보이는 우는 연기까지 하며 남편에게 일러 바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속는 바보가 있더라. 이 집은 우리 부모님 집이야. 네가 뭔데 와라 말아야? 라며 심하게 화를 냈다. 저기요, 내가 댁 마누라거든요? 딴 여자랑 눈앞에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꼴을 보고 웃기라도 하란 말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했다. 그 뒤로는 아예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놀러오는 게 일상다반사. 누구는 퇴근해서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고 남편과 아주버님과 히히낙낙. 평소 물 한 잔도 내가 안 떠다 주면 안 마시는 남편은 그렇다 치고 이 정신나간 지지배까지. 언니,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라니. 슬슬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주버님 여친이고 나발이고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듯 찾아와서는 지 애인 내버려 두고 마누라 앞에서 유부남이랑 들러붙어 있는 건 미친 게 분명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내 마음을 헤아려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셨다.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아와 밥까지 얻어먹는 데다가 남자들과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예지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주의를 주곤 했다. 너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했지? 라며 되려 내 탓을 하기까지. 내가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호소해봐도 예지가 너보다 예뻐서 질투난다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예지 앞에서 날 창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예지가 돌아간 후 그럼 입장 바꿔서 내가 아는 친한 남자 불러다가 당신 있는 앞에서 들러붙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물었더니 네가 아는 남자가 있기는 하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예지가 집에 들락거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다. 여가 시간은 완전히 예지랑 붙어 지내면서 밤에만 접근해오는 남편을 보며 내가 무슨 성욕 처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쪽에서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자 남편은 예지 앞에서 요새 마누라가 너 때문에 삐졌는지 밤에 손도 못 대게 하지 뭐야? 라며 사생활을 농담 삼아 떠버렸다. 그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날 보며 예지는 어머, 진짜? 안 됐다. 내가 도와줄까? 라며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그걸 보고 딱히 싫지 않은 표정을 짓는 남편을 보며 구역질이 났다. 내가 이혼을 결심한 건 이때쯤이었다. 자기 남자친구 앞에서 유부남과 그것도 그 유부남의 아내가 있는 앞에서 치근덕대는 예지에게도 그런 예지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에게도 진절머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싫은 소리 한두 마디는 각오했었는데 의외로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어머님의 지지도 등에 업었겠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 길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 면상에 들이밀었더니 갑자기 이게 아닌데 싶었는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묘한 승리감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아마도 남편은 친밀한 관계에 젊고 귀여운 여자아이, 그리고 그 사이를 질투하는 아내를 동시에 가진 러브 코미디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나 없이 어떻게 산다고 그래? 이 자식 진짜 바보 아닌가 싶었다. 이미 난 이혼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였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 마음먹고 예지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해봤다. 그러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하나 편하자고 사람을 놀러도 못 오게 하라니. 제정신이야?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걸 보며 마지막 남아있던 마음의 찌꺼기까지 깔끔하게 사라졌다. 어쨌든 이혼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던 그때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도장 못 찍어? 시어머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며 예지의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인지를 하나하나 열거하시며 폭풍처럼 호통을 치셨고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혼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택에 빈 방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 자리에서 오케이가 떨어졌기에 집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그 후 집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지가 나타나서는 집 나가신다면서요? 진짜예요? 라며 내심 기쁜 듯 말을 걸길래 깔끔하게 무시해주었다. 시어머니 덕분에 별탈 없이 이혼은 완료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과는 완전히 갈라섰으니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긴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전부터 사이가 좋았다. 게다가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라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랜만에 차나 한잔하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흔쾌히 응했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만나서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실 전 남편과 예지는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였다고 한다. 사실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어서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갈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나는 딱히 그 부분을 따지고 들 생각도 없긴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예지는 시아버지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게 아닌가? 시아버지, 아주버님, 그리고 전 남편 3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기보다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윽고 시어머니는 쓰는 숨을 지으시며 그래서 나도 이혼했다. 라지 뭔가? 하필이면 시어머니는 예지와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뒤엉켜 있는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한다. 그때 당시 분노가 느껴지기는커녕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생기지 않는 것을 깨닫고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두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당연히 두둑한 위자료도 챙기셨다고. 그래서 말인데 돈도 있으니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안 갈래? 라고 제안해 주셨다. 그래도 내심 배신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텐데 생뚱맞게 여행이라니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오긴 했지만 나도 시어머니도 겉은 멀쩡해도 속은 만신창이 뭔가 힐링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확실했다. 까짓 거 가요 가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그럴 줄 알았지 라시며 가방에서 여행 팜플렛을 한 뭉텅이 꺼내셔서 쫙 펼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행 이야기도 하면서 현재 한심한 남정네 셋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이게 또 걸작이었다. 예지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누구 애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슷한 시기에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놀아났기에 누구 애인지 알 길이 없는 게 당연했다. 게다가 3명 다 같은 혈액형에 실제 혈연관계이므로 혈액형이나 겉모습으로는 당연히 분간이 가지 않을 터 DNA 검사라도 하지 않으면 판별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 같다. 결국 세 남자는 누구애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생길 리도 없는 게 당연했다. 예지는 예지대로 낳든 지우든 어쨌든 돈이 드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같긴 한데 새 남자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라며 버티고 있다는 것 같았다.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며 놀 때는 좋았겠지만 지금은 불지옥에 떨어진 기분이겠지.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혼하실 때 자신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부 털어놓고 늙음하게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을 연기하신 덕분에 새 남자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평판이 최악이라고 한다. 내 경우에는 남편과 예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그저 이혼하고 말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불륜한 사실을 알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더라. 너도 아들놈이랑 예지 그년한테 위자료 청구 꼭 하려무나. 내가 신세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말해둘 테니까 꼭 상담 받아봐. 알았지? 라고 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왜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
이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집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이죽거리던 밉살스러운 여자는 이젠 시어머니와 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뜯기게 생겼다. 당연히 합의도 없고 깎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가 손에 들어오는 대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셨던 시어머니와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야겠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권유해봐야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